네,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해결반. 네, 고민 해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전문가부터 먼저 만나봐야겠죠.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그렇게 따뜻한 뉴스만 들리지만은 않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철이 모두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집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 호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맞춰서 매매가 역시 매물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폭이 많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 거주용의 집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이제 투자용으로 특히나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초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사놓으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어지는 1시간 동안은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으로만 충분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 상담에 앞서서요. 먼저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부터 또 한 주간의 부동산 주간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제가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될 때는 항상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과거 가장 먼저 분양이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지방권 중심,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된 수도권, 그리고 올해 들어서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을 이제 순서대로 지켜보실 때 주택가격 상승폭이 그 입주 물량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오는 순서 자체가 일단은 전세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새로운 입주 물량이 들어가면 그 물건을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입주를 들어갈 물량이 한 반 정도 된다고 치면 그 나머지 반은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세입자들은 그 인근 어딘가에서 또 임대차로 거주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전세가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전세가 빠지려면 종전에 살고 있던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또 등장을 해서 그 빈 갭을 메꿔줘야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이 공급 물량이 많고 어느 한 지역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메꿔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물량을 메꿔줄 만한 수요층이 단기간에 확보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표상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전세가 동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한 몇백 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던 전세가가 지금 최근 1월 말 그리고 2월 들어서부터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권에서는 전세 실거래뿐만이 아니라 호가가 굉장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매가까지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냈던 강남권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 전국, 수도권 이런 대범위 시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로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락세로 접어들기에는 아직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하락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조만간 더 큰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에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경제와 부동산 뉴스를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경기를 보시면 미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역 전쟁 부분이 무역 시장 혹은 금융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물 시장 쪽으로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시청자분들께서는 언제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을 수요와 공급에 빗대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흐름 자체가 2008년 이후로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던 돈의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그래서 22 유럽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긴축을 예고를 했다. 하지만 전체 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벼락 매물의 재건축의 호가가 2억 이상 하락을 했다. 현재 재건축 시장을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막아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 설립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조합원들끼리 거래를 못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넘어가면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형식의 광범위적인 재건축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다주택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매물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 그리고 아파트 시장만을 대상으로 굉장하게 강력한 압박이 들어가니까 오피스텔로 매수가 어느 정도는 옮겨 붙었다. 이거는 이제 크게 바라봐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큰 자산 시장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종류, 그리고 상품 종류 중에서도 주택과 비주택,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준주택의 지위를 가진 오피스텔,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느 한 구역을 누르면 어느 한 구역이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전체 경기의 흐름을 보시고 내가 가진 집, 그리고 내가 투자해놓은 상품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이슈 및 뉴스 브리핑을 마쳐보겠습니다.